행복한 만남. 오늘은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의 문혜원 박사님을 모시고 또 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의 문혜원 사무국장님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쑥스러우시죠? 아무래도 뭐 TV로 네. 자기 본인의 얼굴도 나오시고 하니까 조금. 네네. 그러나 편안하게 네네. 이 좋은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니까 네네. 좋은 정보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우선 그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저는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네네. 하자면은 네네. 저는 이제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그 전에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특수교육을 석박사 전공하고 네. 심리학 석사를 마치고 지금은 이제 목회 상담 심리학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일자리 지원센터 소개해드려야 되죠. 네네. 네, 이제 저희 센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구직 장애인을 위한 취업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은 저희 센터에 오셔서 상담하고 네네. 평가를 받아 보시길 권하고요. 예. 일단 전화를 하셔야 되는데 1588-1954로 전화하셔서 네. 취업 상담 받으시고 그 이후에 절차를 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공감복지 라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 공감복지 라디오 미디어 생활 공감복지 TV에 들어오시면 네. 우리 문혜원 박사님과 제가 상담을 하는 네. 이렇게 대담을 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 카메라가 가까워서 얼굴이 큰 겁니다. 네. 박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얼굴이 너무 비교가 돼서 그런가요?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네네. 나와갖고 다른 분들이 진행하는 사람 얼굴 너무 크다 그럴까봐 참고로 제가 네. 그리고 분위기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네네, 농담 좀 알겠습니다. 해봤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센터를 이용하실 분들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용 방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화하셔서 네, 1588-1954로 전화하시면은 네, 이제 저희 상담하시는 분이 이제 구직 상담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일단 센터 방문하셔야 돼요. 네. 센터 방문할 때 장애인 복지 카드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신분증 가지고 오셔서 일단 상담 받고 이제 상담을 받은 이후에 이제 저희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평가를 네.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 예. 대근육이나 소근육이나 네, 뭐 언어 능력이나 인지 능력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정밀하게 상담을 한 이후에 저희 센터 안에 있는 사업체 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이제 매칭을 해서 저희가 동행을 해가지고 취업 알선을 해드리고 그 뒤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적응지도, 그러니까 사후지도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일을 네. 하고 계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전화로 상담하는 것보다 이제 한번 와주시면 네. 그게 굉장히 자세하고 네. 편안하게 이제 해결이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쑥스럽고 그러니까 전화로 네. 저기요 그러면서 대충 물어보고 그냥 얼버무리고 끊는. 뭐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뭐 하나 이렇게 혜택 받고 좀 지원 받고 그러고 싶어도 전화상으로 쭈삐쭈삐쭈삐쭈삐거리면서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면 그럼요. 네. 좋다. 그래야 자세히 그리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 이제 방문을 저희가 이제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네네. 이게 취업을 하는 거는 장애인에게는 정말 큰 용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첫 관문이 본인이 이제 굳이 그 기관을 찾아가서 내가 그래도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최중증 장애인이면은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하기도 하지만 가능하면은 저희 센터에 오셔서 하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는 건 그런 본인이 어떤 취업의 의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오시는 게 여러모로 좋겠군요. 네, 오셔서 네, 이제 네, 저희 네. 센터도 보시고
또 평가도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오시는 길이 멀고 험해서 그렇지. 한 번 오시면 맞아요. 네. 그 혜택이 참 많다는 거를 느끼시고 좋아할 텐데 네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잠깐 우리 그 문혜원 사무국장님의 이력을 봤더니 네. 특수교육학 박사,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데 네. 공부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으신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뭐 어떤 일을 하나 하다 보면 아,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더 배워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자꾸 일을 맞습니다. 공부를 네.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공부가 뭐 왜 우리가 뭐 이 공부 잘해서 어디 수석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인터뷰할 때 꼭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부가 제일 쉬웠습니다. 아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박사님도 뭐 비슷한 케이스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네. 이제 저는 좀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를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인천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인천에 있는 부평 장애인 복지관에 초창기 멤버예요. 네, 그러시군요. 제가 이제 팀장으로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그 장애인 복지관은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회재활 팀장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직원 특수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갖고 뭐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말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불현듯 그때 내가 무늬만 팀장이 아니고 직원에게 이제 올바른 슈퍼비전을 주려면 팀장도 갖추어져야 하지 않을까. 진짜 네. 단순한 동기에서 이제 특수교육을 하게 됐고 특수교육 석사를 마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장애인 복지관에 조금 그 복지사로서의 관점도 있지만 조금 전문가적인 그러니까 특수교육을 전공한 분이 그 프로그램을 다 만져주면 네. 조금 더 그게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게 됐고 제가 전공한 게 이제 정서행동장애예요. 네네. 정신장애 네. 그쪽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심리학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학 석사를 마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상담으로서 또 마음을 만져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제 목회 상담 네. 심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에서 시작했고 네네.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또 부족해. 네. 그래서 또 하시고 맞아요.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니까 아 이것도 부족하네. 그래서 또 하셨고 네네. 그럼 앞으로 계속 또 다른 것도 공부를 하실 예정입니까? 이제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네. 뭐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이러다가 이제 어쨌든 뭐 부르심을 받으면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예전에는 그냥 아 이것만 하면 이제 끝이다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책을 보고 또 현장에서 적용을 시키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아주 풍부한 분이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하면 네. 좋죠.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우리 문혜원 박사 같은 분이 공부하시느라고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셨지만 네. 그 쓰신 만큼 보람이 앞으로 더 2배, 3배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제가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2016년에서 18년까지 서울시 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초대 센터장을 맡으셨는데 네, 네. 저희가 공교롭게도 이 발달장애인과 관련돼서는 몇 번 이제 관련 분들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네. 뭐 스페셜 올림픽에 관련된 분 한 분 모셔봤고 또 우리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또 박사분을 네. 한 분 모셔서 그분은 이제 그런 분들 운동 치료 뭐 이런 거 많이 시키는 분들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또 우리 박사님은 또 다른 부분의 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 저 박사님이 발달장애인에 관련돼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 뭐 특별히 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으신지요? 그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네.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이제 제정이 되고 네. 그 전국에 이제 그 17개 시에 법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가 생겼어요. 네. 아주 공식적인 공공기관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데 뭐 발달장애인 하면은 어쨌든 저희들보다는 네. 언어나 인지나 뭐 사회성이나 여러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생각하는 그
대중들 우리 그 국민들의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가 이제 장애인 당사자로서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장애인이 어떤 사회에서 본인이 뭐를 바꾸고 취업을 한다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장애인이 물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지만 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장애인으로 불리거나 불리지 않는 거는 그 사회의 제도나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쪽으로 돌아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이게 이제 장애인의 사회적 모델이거든요. 네.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발달 장애인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회에서 그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그래요. 청각 장애인도 그렇고 이제 발달 장애인이 취업을 했을 때 그 네. 발달 장애의 특징이나 그 발달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나 자폐성 장애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적어도 그 팀에 있는 팀장과 직원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의사소통할 때도 그렇게 써줘야 되고 또 이분이 자폐성 장애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출근을 그렇죠. 했을 때 그날. 그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가족과 상의해서 그분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뭐 책상을 좀 배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분의 그런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이런 부분은 바뀌지 않지만 그 사람이 장애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뭐 배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저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자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어떤 뭐 수혜 같이 생각을 해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배려라고 표현하면 수혜가 돼 버리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책상의 색깔을 바꾼다거나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이렇게 어떤 공간을 확보해 준다거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좀 더 일하기가 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좀 하자. 네, 네. 네,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요 네.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저희 그 전문가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네, 네. 하루하루 제가 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네. 저는 이제 지체 장애가 있고 그래도 좀 중증 장애예요. 제가 네네. 보기엔 요즘에. 네, 그래서 뭐 걷는 것도 힘들고 사실 집에서는 이 보조기를 벗으면 거의 보행이 힘들어요. 네네. 그럼 이제 저희 남편이 거의 다 도와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저처럼 이런 장애인은 정말 무능력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어머니도 저를 보면은 혜원아 너는 몸이 불편하니까 항상 아침에 눈물이 좀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너는 몸이 불편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때가 70년대거든요. 70년대 네. 대부분 그랬죠. 근데 그때는 이제 장애라는 그 부분을 그 개인 당사자가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개인적 관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게 달라졌냐면 저는 이동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저는 운전을 배웠고 그 뒤에 사회가 변하면서 자갈길이 아스팔트 길로 바뀌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보문사라든지 어떤 절이나 이런 데 올라갈 때 못 올라갔지만 지금은 운전을 해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애인이 아닌 거예요. 이동권이 보장이 됐으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15개 장애 유형이 있잖아요. 그 네, 유형에 네. 맞는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면 그분들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그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되게 그렇죠.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옛날 생각하시면서 네, 눈물 나름 나오네요. 이게 눈물도 맺히시는데 그럼요. 저희 그러니까-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네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그 좋은 것만 생각하셔요.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네, 그렇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조금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이 발달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과의 그 의사소통 함께하면서 우리가 뭐 고려해야 될 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은 장애명은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장애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로는 발달 장애라는 장애명은 없어요. 그 그렇습니까? 안에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우리가 발달 장애라고 하자 이렇게 발달 장애인 지원법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적 장애인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
자폐성 장애인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지적 장애인은 지능 지수가 조금 비장애인보다 낮은 거예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인 능력이나 인지 사회성, 뭐 운동 또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하실 때는 짧고 명료하게 그리고 말을 바꾸지 말고 예를 들어서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봤으면 똑같이 물어봐야지 그거를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불러 이렇게 하면 또 몰라요. 그래서 짧게 물어보면서 그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면 답도 알려주는 게 좋아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이 마트의 이름은 무엇이니? 했을 때 그 마트의 이름이 뭐 개나리다 그러면 개나리네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시각적인 자료를 사용하셔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너 어디를 가고 있니 이러는데 말을 못하면 이제 그런 뭐 마트를 가는 사진을 갖고 있다가 여기 가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칭을 해가지고 보여주면은 너무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자폐성 장애는 뭐 비슷한 게 있는데 제가 꼭 하나 이제 의사소통할 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부모 자폐나 지적 장애를 이제 양육하신 어머니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기 그릇이고 되게 이제 컵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들고 막 뛴단 말이에요. 네. 이걸 이제 도전 행동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걸 가지고 뛸 때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은 뭐냐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발달 장애인은 이거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안 돼라는 말, 본인이 하지 말라는 거.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는 그런 말을 지양하고 그 발달 장애인이 생명과 또 건강에 지장이 없는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컵이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가 테이블이잖아요. 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올려놔 이렇게 적절하게 그 해야 될 행동을 지칭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발달 장애인이 이제 성인이 되면은 도전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스트레스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아서 본인한테 또 뭔가 와가지고 지시를 하고 뭐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막 자기 머리를 때린다든지 상대방의 이제 멱살을 잡는다든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이나 이런데 그런 말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해요. 뭐 남편이 이제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늦게 들어오면 안 돼 이러지 말고 일찍 들어와서 밥 먹어 이렇게 이제 그 와서 해야 될 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이제 뭔가 그 좋아지잖아요. 기분도 그러니까 좋아지고.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네. 우리 그 자녀 교육할 때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안 하지 마, 돼. 예. 안 돼. 이건 진짜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런 그렇죠. 아이들이 조금 커서는 사춘기가 오면 네네. 반항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반항기가 오기 전에 이거는 컵이니까 꼭 테이블에 네. 올려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문제 행동을 한 거가 적절하게 되어야 될 그 행동을 생명과 건강에 지장이 없는 거라면 생명에 지장이 있으면 빨리 뺏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 언어를 쓰고 사실 이거는 이제 자폐성 장애인에게도 되게 필요하고 지적 장애인에게도 필요한데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언어를 사용할 때 뭔가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언어를 상대방에게 하면 배움도 있고 좋다.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 똑같은 말이라도 왜 긍정적인 말, 사랑스러운 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말이 반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자폐성 장애인에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네네. 이제 제가 가르침을 주는 건 아니지만 자폐성 장애인은 눈 마주침이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상호작용이 안 되고 눈 마주침이 안 되고 이렇게 혼잣말을 많이 하는데 네네. 이분들이 실제로 관심 있는 거는 이렇게 사람의 눈을 보고 공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머리 색깔이 어떻게 돼 있지? 뭐 이렇게 모양 뭐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지? 또 웃고 있나?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전체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의사소통할 때는 시각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엄마가 이제 이렇게 그 철수라는 자폐성 장애인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엄마는 그 하늘에 있는 이게 산과 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공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철수야 밖을 네. 봐봐. 산과 들이 너무 아름다워. 안 보죠. 관심이 별로 없어요. 상호작용이 안 되지만 사회성도 네. 그렇고. 그럴 때 엄마가 핸드폰으로 그 산과 들을
딱 찍어가지고 네. 이 친구의 눈에 딱 보여주면 음. 엄청나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 자폐성 장애인이 혹시 취업되거나 여기 사업장에 일할 때는 네. 말로 해서 눈을 마주쳐서 소통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이야기하려는 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네. 같이 가리키면 너무나 네.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방법. 저희 미디어 생활에서 그래서 네. 카드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지체 장애와 발달 장애인 여러분을 위해서 네. 카드 뉴스로 그려갖고 네네네. 무엇을 이렇게 전해주거든요. 아, 네네네.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차피 다 같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니까 네네. 이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우리 이 장애인 여러분들, 발달 장애인 여러분들을 뵙게 되면 네네. 어느 분은 오해를 하세요. 왜 자꾸 쳐다보냐고. 근데 그게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그분을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대편에서는 이 친구가 나만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기분 나빠갖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특징인데. 네네. 그게 아닌 거다라는 걸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건 절대 여러분들이 오해할 일이 아니다. 쳐다보는 그렇죠. 건 특징이다. 네,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특징이다. 네. 네, 지금 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좋은 얘기 참 많이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 사무국장님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뭐 꿈 같은 거, 결실 같은 거 이제 어떤 게 제가 있습니까? 뭐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일을 많이 했고 또 지금은 이제 장애인 일자리 관련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뭐를 하겠다라는 그게 되게 막연할 때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면 순간을 영원처럼이에요. 아, 이제 어느 분이 저희 선배가 그 얘기를 한 게 저의 인생의 좌우명이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의 저한테는 순간이지만 네, 이 순간이 나의 인생의 영혼으로 자리 잡을 만큼 최선을 다하자. 이게 저의 이제 인생의 생각들이고 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또 주신 저의 소명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최선을 네. 다하려고 합니다. 네. 네. 앞으로 저희 이 공감복지 인천 이 프로그램에 네, 화요일마다 네네,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준비를 해서 네네,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그 키를 저희에게 주실 거거든요. 네네. 각오는 돼 있으시죠? 네, 좀 제가 이제 그 경험했던 것들을 네네. 좀 사례 중심별로 좀 풀어가지고 쉽게 네. 설명을 드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장애인의 이제 제가 옹호자고 네.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저희 이제 장애를 두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확 풀어주고 싶은 네, 생각이 네. 있습니다. 네, 함께하는 가족 여러분들도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많이 해주겠다. 네, 그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네, 좀 네,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오늘은 아, 네, 얘기를 나누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